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엊그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조국은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고무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고무된 모양입니다. 갑자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인사청문회를 하자 이런 제안도 하는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조국이 꼼수를 부린 이 기자간담회 때문에 조국과 이해찬 대표가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유인태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의 힘이 컸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 규정을 어겼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조국과 이해찬은 이 뜻밖의 쇼를 하나 기획했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이 프레스센터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니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런 이상한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금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입니다.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렸습니다. 국회에 와서 민주당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자를 대상으로 이런 대국민 쇼를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에서는 대국민 사기 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이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 국회의원,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이 아닌 신청권자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청탁법 어긴 것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연다며 국회 회의장을 빌렸습니다. 기자회견장 같은 게 아닙니다. 회의장을 빌렸습니다. 국회의 회의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회 회의장을 빌리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다고 국회 회의장을 빌린 뒤 약 30분간 의원총회를 갖고 전격적으로 조국의 기자간담회를 다음날 새벽까지 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밥 먹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약 9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합법적이냐? 자, 야당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한테 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는 명백한 국회 내규 위반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자 유인태 사무총장은 규정에 대해 명백하고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드디어 확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밝힌 것입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유인태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지원기관이 말릴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의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국회 사무처가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국 후보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4조와 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의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신청권자가 타인을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조국과 민주당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면 조국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제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사례로 공공기관, 국회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날 기자간담회 사례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자, 중앙일보와 통화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국회 회의실 사용을 부탁했다면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위법 행위가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조국을 말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회의실을 신청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 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자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과태료 1,000만 원?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조국이 국회 내규를 위반하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과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국의 국회 회의실 대관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실 사용을 허가해준 공직자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셉니다, 이거는. 자, 조국이 국회 회의장에서 9시간 이상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값어치가 되겠지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이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무효화시키고 민주당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겁니다. 어쨌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용기가 놀랍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저도 기자 때 한번 술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유인태의 직위는 노무현 청와대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별명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엽기수석이었습니다. 엽기수석.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튀는 수석으로 통했습니다. 담배도 맞담배도 피고 말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판단도 하고 상당히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했고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낸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천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유인태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유인태의 대반란. 그래서 조국과 이해찬 대표는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